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의 제목은 세대 감각, 바비 더피지움, 이영래 옮김 어크로스에서 22년 8월 29일에 출간하였습니다. 원서의 제목은 Generations, 작년에 나왔어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속해 있든 어느 한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서문을 잠깐 볼까요? 금방이라도 세대 전쟁으로 치달을 것 같다. 세대 간의 싸움과 배신이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오염시키는 모습이 어디에서나 눈에 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미래를 훔쳤고 젊은이들은 기성세대가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말살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는 이기적인 소시오패스이고 밀레니얼 세대는 자기애에 빠진 나약한 공상가다.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나는 여러 세대들에 관한 근거 없는 믿음과 현실을 구분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고 이렇게 책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책의 주장은 세대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사고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과소평가된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모든 태도, 신념, 행동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뿐이다. 그 세 가지는 시대의 영향, 생애 주기의 영향, 그리고 코홀트의 영향이다. 코홀트는 특정한 연령 혹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말합니다. 시대의 영향이란 사회의 태도, 신념, 행동은 전 연령 집단의 일관된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질병의 대유행, 전쟁, 경제위기, 큰 테러 사건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생애 주기의 영향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또는 집을 떠나거나 아이를 갖거나 은퇴하는 등 삶에서 생기는 주요한 사건들의 결과로 변화한다. 세 번째, 코홀트의 영향은 세대에 따라 태도, 신념, 행동에는 차이가 있다. 다른 세대와 다른 조건에서 사회화되기 때문이다. 사실 코호트보다 태어난 국가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도 젊은이들의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프랑스 국민은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했다. 60%는 미래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조적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는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젊은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후손들의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국인의 비율은 2003년에서 2019년 사이 절반이 되었고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2배가 되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에서 세대를 어떻게 나누는지 나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만 나이로 77세 이상은 전쟁 전 세대, 여기서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말하겠죠. 56세에서 76세는 베이비 부머, 42세에서 55세는 X세대, 26세에서 41세는 밀레니얼 세대, 11세에서 25세는 Z세대. 한 세대가 어디에서 끝나고 시작하는지 명확하게 합의된 바는 없다. 경계가 막 생기기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1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산, 주거, 교육과 노동, 행복, 건강, 사생활, 문화, 환경 문제 등에서 세대별 생각의 차이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골라서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2장 주거에서 보면 소제목은 내 집 마련의 꿈과 멀어지다입니다. 내 집 마련은 언제 태어났느냐가 그 결과에 가장 중요하다는 현상들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성인기에 진입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적게 버는 현상이 일어나고 학자금 대출로 인한 갚아야 하는 빚이 있다. 미국 평균 대졸자의 빚이 약 3만 불이고 우리나라는 찾아보니까 약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GNP를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이 약간 더 높다고 할까요? 결론적으로 주택 보유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않고서는 세대 간 불평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가 더 나은 재건을 바란다면 코로나 이후 회복 계획의 중심에는 주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지원 주택의 공급 확대와 민간 임대의 더 나은 규제를 통해서 부모님 집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엄마 아빠 은행에 기대지 않고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이 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제7장 문화에서는 세대 간에는 항상 문화적 긴장이 존재해 왔다고 전제합니다. 그 예로 2018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 행사에서 소리나는 박수를 금지한 학생 자치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박수 소리가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손뼉을 치는 대신 수화로서 박수를 표현하는 몸짓인 두 손을 들어서 올려 흔드는 재즈 핸즈를 사용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이든 세대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세대 차이를 문화 전쟁이라는 프레임에서 파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전 세계에서 일어난 Black Lives Matter 시위도 매우 젊은이들이 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시민권 운동의 역사 내내 주도적 역할을 맡은 것은 젊은 운동가들이었다. 이 운동이 인종차별을 부각시킨 한편 이민에 대해 분열을 초래하는 논란들이 주요한 정치적 사건과 추세를 주도했다. 2016년 선거 트럼프 대 클린턴의 투표 패턴에 대한 가장 유력한 예측 변수는 이민 배척주의 입장이 강한가 약한가였다. 이민 억제는 친브렉시트 투표의 핵심 동인이기도 했다. 인종차별과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 간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 젠더 정체성에 대한 태도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으며 오로지 세대가 주도하는 움직임도 아니다. 그 예측 인자는 연령이 아닌 정당이다. 민주당 지지자의 64%는 여러 가지 젠더를 인정하지만 공화당 지지자의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종교에 대한 문제도 세대별 격차가 엄청나다. 젊은 세대의 70%가 종교가 없다고 말한 데 비해서 전쟁 전 세대의 비율은 30% 이하였다. 이와 같이 영국에서 종교가 직면한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세대와 관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일관되게 종교에 헌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종교와의 관계에서
영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미국의 각 세대는 영국의 같은 세대에 비해서 종교가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2배 높다. 또한 기독교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2050년 기독교인이 지금과 같은 수준인 세계 인구의 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23%였던 세계 이슬람 인구는 2050년 30%에 이를 것이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세계 인구의 16%에서 13%로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서의 세대 차이도 길게 보면, 그리고 앞에서 말한 시대, 생애 주기, 코호트의 영향이란 관점에서 보면 세대 간 문화 전쟁이라는 것은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대적 프레임을 정치가 이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타락이자 정치 신뢰의 위기라고 평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노령화의 영향이 매년 보수당 지지율을 약 0.35% 늘린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2020년대 중후반 민주당의 인구학적 우위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예를 듭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내각 미래부를 두고 있고, 헝가리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고충 처리국이 있고, 웨일즈에서는 2015년 미래 세대 행복법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2019년 뉴질랜드 정부는 세계 최초로 행복 예산을 만들었고, 영국은 외로움 담당 장관을 지명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3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제9장 환경에서 기후변화는 가장 세대적인 차이가 큰 분야이지만, 젊은 세대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지속 가능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만든 200년 현재라는 용어는 과거가 그 영향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같은 방식으로 오늘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장기적인 시각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200년 사고가 필요하다고 이 책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대의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